그럼 첫 번째 류근일 주필님 칼럼을 한번 보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유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중간은 없다. 굉장히 시적절한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펜앤마이크에 실린 오늘 칼럼인데요. 그 소제목들을 한 5개 뽑았습니다. 보면은 운동권 집권 세력에 야합한 바른미래당, 자살선언, 좌경화 선택, 여이중대 자인 이렇게 뽑으셨어요. 또 두 번째로 한국 정치와 한반도 정치에서 중간은 허위이자 허구. 그리고 세 번째로 한반도 싸움은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니라 자유냐 전체주의냐의 싸움.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리고 네 번째로 내년 총선에서 자유인들이 개헌 저지선 300석 중에 200석이죠. 개헌 저지선, 개헌을 할 수 있는 게 200석이죠. 저지는 100석이죠. 자, 확보 못하면 대한민국 종막의 시작. 이 200석은 단일한 정당이 가져도 어떤 개헌 추진이 되지만 비슷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정당이 합쳐서 200석을 가지면 역시 개헌 추진이 가능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인들 나라 운명에 대한 각자의 책임 절감하고 선택해야. 오늘 속보로 대구 경북 지역 변호사협회 약 90명 분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이 심각한 법치 파괴의 사태에 책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번 약 몇 년간에 있어서 지방 변호사회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독립적인 성명이 나온 것은 처음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위 여기서 보수라고 하는 거 쓰지 말아 했는데 자유진영이라고 하죠. 자유진영 여러 변호사 단체들 그리고 그 개인 변호사, 뜻있는 개인 변호사들이라고 표현해 달라고 누가 하시던데요. 연합해서 법치 수호의 날, 법의 날 어떤 공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법치 수호의 날 기념 행사를 정하고 거기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이라는 연합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초동 있는 서울 변호사회관 지하층에서 내일 이제 10시에 행사가 열립니다. 이러한 움직임도 그 초유의 일이죠. 우리 사회가 정말 절박한 순간으로 지금 걸어가면서 여기 유주필님이 말하는 각자의 책임을 절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선택해야 한다.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죠.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2대 11로 운동권 집권 측의 패스트 트랙을 지지해 그것을 실현시키기로 결정했다. 운동권 집권 측이라고 그랬어요. 586 세대라고 소위 말해지는 이러한 흐름을 추진하는 핵심에 소위 386부터 시작된 약 20년간 우리 사회를 지금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혼란시켜온 20년간입니다. 386부터 시작했으니 지금 50대가 된 586까지 깁니다. 정말 그 국가 혼란의 절정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1987년에 저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소위 여기 586 세대라는 분들이 거의 제 선배급들입니다. 그런데 이 87년 소위 민주화 운동을 표방했는데 사실 대학을 다녀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자유민주화 지향이었는지는 그때부터 의심스러웠고 지금 와서 보면 절대 자유민주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그 사이에 혹시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 정신세계나 태도를 변화시켰을까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 패스트 트랙 사태로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류주필님 앞으로 그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들어보면 그들이 자주민주 통일이라고 외쳤고
뭐 민주라는 말은 수없이 했죠. 민주화 세력이다, 민주화 운동이다. 그런데 민주 하면서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뭐 얼마나 말한 것이고 지금도 뭐 필요하면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수자 인권은 부르짖다가 정작 국회에서 제1야당은 이렇게까지 배제를 합니까? 국회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까지 전면 개정을 할 수 있는데 소수자 인권은 존중한다?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소수자 인권 존중이라는 게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모순을 느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화에 대한 어떤 이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해한 적이 없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자유민주화 이념 바깥에서 민주를 이해했다. 뭐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민중민주주의도 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정한 민주가 아니라 독재일 뿐이죠. 그것을 표방한 나라들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사회민주당과는 계열이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혼동시키는데 유럽 사회민주당이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같은 것을 전면 개정하는 걸 강행 밀어붙인다? 저는 그건 있을 수, 뭐 그런 전례가 있는지 저로서는 과문해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목했던 시기를 지나왔던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법에 관해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툭하면 박정희 대통령 걸고 넘어지고 뭐 있을 수 없는 시대로 폄하하고 모욕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바미당의 자살선언이자 여기서 바미당이 지금 당이 저렇게 합의를 해버렸으니까요. 좌경화 선택이자 이중대 자인이었다. 결국 한국 정치와 한반도 정치에서 중간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허위이자 허구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한반도에선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참 어목합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어목했었죠. 미국 등 해양 세력과 한편이 되느냐,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세력과 한편이 되느냐. 이 류주필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의 약 100년간의 역사를 한 200년, 100년의 역사를 관통해온 큰 대립 두 개의 흐름은 하나는 이 세계를 중국, 일본 정도만 있는 눈을 그 정도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한정시키는 그 태도가 하나 있고 세계에는 중국과 일본만 있는 게 아니다. 호주도 있고 서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이런 것이 세계다. 눈을 그렇게 보고 살아가려는 두 가지의 흐름이 200년 동안 대립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해양 세력과 한편이 되느냐. 이 라인에서 이승만, 박정희 라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우물한 개구리 라인이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지금 거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세력과 한편이 되느냐.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노선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건국 노선은 분명하게 세계에는 아프리카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호주도 있고 유럽도 있다는 노선에서 우리 건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도 저도 아닌 중간은 없다는 이야기다. 대륙 세력과 한편 중국, 일본 정도만 있다는 시각은 마침내 극단적인 고립, 김일성 민족을 표방하는 지금 김정은 체제, 김씨 3대 체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중간 노선이란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다. 많은 정치가 사상가들이 말로는 매혹적이죠. 중도 이러면요. 8.15 해방공간 이래 그런 가설을 세워 여러 차례 실험한 바도 있다. 그땐 좌우합작 그랬어요. 많은 지식인과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거의 모두가 실패로 드러났다. 왜? 그들의 가설이 치명적인 인식착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왜 어떤 인식착오가 있을까요? 한반도 싸움은 보수 진보 싸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헷갈렸어요. 사실 이 틀을 준 게 저쪽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간 거죠. 그들이 자기를 진보라 부르면서 그래 보수 정도로 인정해 줄게. 자기를 민주화 세력이라 부르면서 그래 산업화 세력 정도로 인정해 줄게 이랬던 거죠. 그걸 덜컥 받아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자유냐 전체주의냐의 싸움이다. 얼마나 맞습니까? 자유냐 전체주의냐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명확한데 다르게 가면 그게 혼동되는 거죠. 자, 자유체제 내부의 보수 진보 싸움이라면 중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사회민주당 노선이에요. 자유체제를 확고하게 인정한 바탕 위에서 정책적인 차이를 가지고 보수당, 노동당 이런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리가 안 됐어요. 그게 뚜렷이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자유냐 전체주의냐 싸움에선 중간이 있을 수 없다. 자, 보세요. 중도적 전체주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체주의지. 또 반쯤만 전체주의적 자유, 반쯤만 전체주의적 자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중국에 자유가 있습니까? 반전체주의적 자유인가요? 그리로 가고 싶은가요? 중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의 영역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축복되게 누리고 있는 것과는 그러나 2년 반 동안 너무나 후퇴시키고 있지만 정말 질적으로 다르죠. 스스로 검열해야 되는 언어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복수정당 있을 수도 없고요. 사유재산권, 이용권과 다릅니다. 자, 공정, 분배정의, 사회복지를 둘러싼 보수 진보 논쟁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2차적이에요. 그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헷갈리면 안 돼요. 그 토대에 있는 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보다 훨씬 더 절실한 것이 자유냐 전체주의냐의 선택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정치가 사상가들이 한반도 싸움을 그저 보수 진보, 우익 좌익, 우익 좌익도 우파 좌파 하다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사회민주당 좌파하냐? 이렇게 되니까 그게 뭐 나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북유럽 사회민주당 좋기만 하던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북유럽은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인구가 많은 데가 1,000몇백만이에요. 작은 데는 1,000만도 안 됩니다. 땅은 광활하게 넓고 자원도 많습니다. 노르웨이 석유가 막 나는데 인구 1,000만도 안 돼요. 그런 나라의 복지 정책을 우리나라하고 갖다 맞추면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자꾸 북유럽 모델을 이야기하면 정직한 태도가 아니죠. 자, 민족주의 대 비민족주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주의 대 자유예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족 말살하자 한 적 있나요? 우리 민족 잘 살게 하자, 우리 민족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 국가를 번영하게 하자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 많습니까? 그 전제가 또 자유고요. 근데 이거를 무슨 그게 친일 세력이다? 자신들은 민족 자주 세력이다? 어이없죠. 자주 그렇게 표방하다가 세계 최악의 지금 북한 모양을 만들어놨죠. 수많은 자국 여성이 성노예가 되는 사회가 자주입니까? 있을 수 없죠. 언어 도단이죠. 자주라는 게. 자주란 말을 거기다 어떻게 자주란 말을 씁니까? 예. 자유, 독립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영 총장님 다른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동맹이라는 것과 자유, 독립 노선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모순됩니까? 좋은 연합을 이루어서 자신의 국방을 지키는 것이 자유독립 노선이죠. 자, 그리고요. 물론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현실의 힘을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은 환상이고 기만이고 그들의 속임수에 쏙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중간을 하겠다면서 미국과 소련, 이승만과 김일성 중간에서 우왕좌왕 헤엄치다.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해방 공간 때도. 자, 결국은 이승만을 배척하고 김일성과 합작해버렸다. 이러다가 결국은 이승만 배척, 김일성에 이용당하는 거로 슬프게 끝났어요. 이들은 6.25 남침 후 대거 납북되어 대남 방송이나 하다가 끝내는 수용소 병상에서 쓸쓸하게 타계했다. 월북한 사람들의 최후도 거의 마찬가지였고요. 이걸 보고도 지금 우리가 헷갈리면 되겠습니까? 예,
경험으로도 깨닫지 못하면 더 아픈 경험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전체주의 하에서 중간은 통일전선 초기, 이 전체주의자들이 통일전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전선 초기에는 마치 1대1의 파트너인 양 거짓 대접을 받지만 공산당이 완전한 패권을 장악한 후에는 여지없이 박살나게 돼 있다. 왜 그럴까요? 공산당은 철저하게 세포조직처럼 전체주의 조직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적인 권력쟁 투식으로 무자비하게 붙으면 그냥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리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용당하고 무참하게 버림받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스스로 죽을 길로 들어갔으니 이렇게 이제 한탄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정계에 등판한 중간은 나는 대한민국 체제를 지지하는 중도 개혁 노선이다라고 할지 모른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그들을 전체주의와 합작할 중간이라고 전제하진 않는다. 자기 의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방공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도로 결과를 변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정치적 세계에서. 그러나 필자는 그들이 극좌 전체주의 혁명 집단에 맞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은 충분히 본 적도 없고, 그런데 행동으로 벌써 지금 나아갈 결과가 보이고 있어요. 저들의 도저한 전체주의적 흐름에 자기는 별로 치열하게 대항도 안 하는데 그게 중간이 될 것 같냐 이겁니다. 그리고 인상 깊게 접한 바도 없다. 오히려 그들 상당수는 나도 학생 때 데모했어. 나도 나름대로 진보적이야. 이런 말 하기 좋아하죠. 으쓱합니다. 특히 판검사층에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런 컴플렉스처럼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데모 많이 할 때 나는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이거 고시 공부했는데 나중에 돼 보니까 야 나도 그래도 진보적으로 이거 뭔가 법으로 기여하려고 했어. 왜곡된 겁니다. 예. 그런 허위의식에서 우리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운동권에 아첨하고 그에 대한 컴플렉스를 드러내 보이곤 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례도 물론 있게 하겠지만 한 가지 웃기는 것은 진짜 작심하고 나는 체제 전복적인 판결을 하러 판사가 되겠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때 법은 헌법을 공부하고도 헌법 이념을 자기가 내화해서 우리 사법시험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답안만 그렇게 쓰고 연기를 한 거죠. 답안이. 왜냐하면 헌법학에다가 이걸 제대로 쓰려면 자유민주적인 헌법이니까 자유민주적인 답안으로 써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은 자유민주가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썼다면 그것도 지금 그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우리 제도의 약점을 이용한 거죠. 자, 한 가지 웃기는 것은 이런 강남 좌파, 지금 뉴즈필름 말입니다. 중간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가당치도 않게 중도라고 자처한다는 사실이다. 중도란 부처님, 공자님 같은 인류의 스승들과 철인들이 오랜 세월 설파해 온 심오하고 감동적인 우주의 정도, 바를 정자. 그것을 여기서 길게 파고들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짤막하게 요약한 한 구절의 해석에 주목할 따름이다. 중도는 어설프고 어정쩡하다고 양다리 걸치는 기계적 중간이 아니라 그냥 미디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고 매 순간의 최적, 동양의 그 고전 중용에도 그렇게 말하죠. 시중, 때에 부합한다, 적중한다 할 때 중자라 그럽니다. 최적이란 설명이 그것이다. 화살이 이렇게 중간에 딱 꽂히듯이 그 때에 맞추어 가장 맞는 것을 하는 것을 중도, 중용이라고 했습니다. 유학적인 설명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중간하면 중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문단 제가 뛰어넘고요. 11명의 손학규 밤이당 지도부는 이젠 중간도 아닌 좌로 갔다. 그들은 민평당과 어울려 더불어민주당과 한패가 돼 움직일 것이다. 이들이 운동권 집권 측의 공수처 신설에 동참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서운 혁명의 칼날을 새로 만드는데 협조한 것이다. 자, 이 공수처가 얼마나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는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중세 종교재판소, 또 자코뱅당의 공안위원회, 스탈린의 NKVD, 히틀러의 게슈타포, 동독의 슈타지 등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자기들이 그토록 공안 그렇게 비판하다가 자기들이 이런 걸 만든다. 이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년의 수구 세력을 그대로 닮아버린 비천한 작태다. 이제 이런 종류의 중간이란 이름의 기회주의는 붕괴돼야 한다. 아니, 붕괴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으로 이제 갑니다. 오늘의 한반도 정치와 한국 정치의 일관된 주제는 자유 한반도를 위한 싸움이다. 이 절체절명의 주제에 모든 한반도인들은 yes 아니면 no로 답해야 한다. 이게 사실은 역사의 위대한 순간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역사의 위대한 순간은 yes, no를 답하게 하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자, 중세 경우에 어떠냐? 면죄부 구원받는 거 yes, no 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간 없어요. 그 위대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용광로와 같은 시기를 거쳐 나올 때 어떤 역사의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용광로를 거쳐 나온 사회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점심엔 뭐 먹을까? 오늘 저녁 반찬은 뭐로 하지? 이런 차원과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삶에. 그걸 필부들에게 다 그런 질문이 막 닥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 걸 통과한 사회는 세계의 리더십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준을 도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럽은 이제 그 동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위기자 축복인 것이 우린 그걸 통과하고 있다고 여겨져요. 자유냐? 전체주의냐?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중간은 없다. 넌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영혼의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 고뇌를 통해서 사회가 질적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류주필님의 글도 그래서 읽고 있는 거죠. 2020년 총선에서 자유인들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종막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자유 한반도 대신 전체주의 한반도가 예고될 것이다. 체제 붕괴는 설마가 아니다. 모든 체제가 국민의 혼돈과 안일로 인해 급속히 망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나라의 운명에 대한 각자 개개인의 책임을 절감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총선에서 어떻게 한다고 류주필님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이건 따내야 된다는 것은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김현철 장관은 보란듯이 또 남북 경협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청문회 고생한 만큼 더 잘하더라 이런 말도 누가 했죠. 더 잘하려고 이런 말 빵빵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 제재, 미국의 말, 경고 다 안중에도 없어요. 또 남북 경협 타령이에요. 그게 내년 총선을 거치면서 만약 방어되지 못한다면 정말 무슨 문이 열리겠습니까? 자, 그걸 류주필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